보통 우리가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고관절 수술은 사망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굉장히 무섭고 클래스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병원 임성민 원장입니다. 헤라 클래스! 네. 인공고관절은 뭐냐면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하면 골반뼈하고 대퇴골, 다리가 이어지는 부위를 이 고관절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 관절은 이 골반뼈하고 고관절이 이루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부위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무릎으로 따지면 무릎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그럴 수 있고요. 대퇴골두에 모혈성 괴사가 생기신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리고 아주 많이 부러져 갖고 이 부위를, 골두 부위를 살릴 수 없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제일 많은 거로다가는 대퇴골두가 괴사되면서 여기 연골이 무너지면서 같이 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고관절이 우리 몸의 몸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잖아요. 근데 골반 모양이 조금 예쁘게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그 하중 자체를 받는 게 조금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관절염들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침범할 수 있으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면 보통 대퇴골두를 먹여 살리는 모든 부분에는 다 피가 혈액이 이제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산소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줘야 되는 혈관들이 다 가야 되는데, 대퇴골두를 먹여 살리는 게 대퇴골 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서도 되고, 뭐 대퇴골두 저쪽 골반 쪽에서 오는 혈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목에서 올라오는데요. 그거 올라오는 것 자체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류가 조금 원활치 않아지면서 괴사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썩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깜짝 놀라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썩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뭐 썩었다 그러면 막 썩어갖고 막 냄새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죽었다는 표현이 맞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무너지고 관절염으로 가게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이걸 썩었다고 표현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거 막 균색 있고 갖고 냄새 날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굉장한 공포에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뭐 관절면이 무너지고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생기냐면 관절염으로 갑니다. 그렇게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냥 막 거기서 막 썩어갖고 뭐 문드러지고 이런 게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인을 모른답니다.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를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 이제 근데 보통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대량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모혈성 괴사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단기간에 2000mg 이상 정도 사용하면 돼 있다고 요즘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고령층이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젊은 층도 요즘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 생기거나, 그러니까 외상 후에 골절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안 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고관절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뭐 어떻게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수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소용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공고관절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용없는 수술보다는 바로 인공고관절로 바로 치환하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 뭐 일기라도 막 통증만 있어서 있는 경우들은 조금 기다려보면 좀 가라앉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다려봐야겠지만, 스테이지가 넘었는데 통증이 뭐 약물 치료나 모든 이런 걸 통해서도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움직임에 제한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준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 그리고 생활에 제한이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에 그 대퇴골두의 목 부위를 쳐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인공관절을 삽입을 합니다.
이 동그란 모양도 있고요. 안쪽에 싸는 모양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딱 맞춰서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현재 기성품이 있고요. 기성품이 각 환자별보다 다 사이즈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골두를 빼고 그 사이즈를 보통 같이 봅니다. 환자분에 맞는 거를 그 단위별로 다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끼워놓게 됩니다. 물론 수술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되긴 하지만 수술장 안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절이라고 하면 두 부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하면 고관절 부위를 이루는 것 중에 골반이 있고 대퇴골이 있는데 이 골반 쪽은 내버려 두고 대퇴골만 바꾸는 거를 우리가 반인공관절,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반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을 이루는 골반 쪽도 같이 하고 대퇴골까지 같이 하는 걸 전치환술, 전체를 말하는 전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무서워하죠. 보통 우리가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고관절 수술은 사망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으로 생기는 고관절은 대부분의 경우 고령층이 많았고요, 그동안. 그래서 예전 논문들을 보면 진짜 뭐 한 20%에서 50%까지 사망률을 잡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하면 죽는다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수술이라는 거.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피도 많이 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도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0%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보완을 했고 많이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굉장히 무섭고 그런데 오큘러스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열심히 다들 잘 걸으십니다. 인공관절 하면 무서운 수술, 진짜 죽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보완해서 클래스 병원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도 합니다. 아프시다면 언제든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래스 병원 임성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라 클래스!